10장 에너지. 건강과 에너지가 당신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라. 생명력. 트랜서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충분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미 웬만큼 건강을 자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다면, 마지못해 직장이나 학교로 발걸음을 떼고 있다면, 점심을 먹고 나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온다면,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정도의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잉여 포텐셜의 짐을 벗어던지고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당신은 이전에 쓸모없이 낭비했던 에너지를 상당히 회수했다. 하지만 에너지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 생명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체 내의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생리적 에너지와 자유에너지가 그것이다. 생리적 에너지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얻는다. 자유에너지는 인체를 통해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는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한다. 인간의 에너지는 육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변 공간으로도 방사되고 있다. 우주의 에너지는 공간 속에 무한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에너지의 아주 작은 일부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주의 에너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체를 통해 흐른다. 첫째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며 남성은 척추 앞 1인치, 여성은 척추 앞 2인치 지점을 흐른다. 둘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거의 척추를 따라 흐른다. 사람이 지닌 자유에너지의 양은 이 중앙에너지 통로의 폭에 비례한다. 통로가 넓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흐른다. 이 중앙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인체의 에너지 구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 흥미가 끌린다면 관련 서적을 읽어보면 될 것이다. 이 에너지는 인간의 몸속을 상당히 복잡하게 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중앙의 두 흐름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교란되어 병목 현상이나 구멍이 생기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역으로 신체 기관들이 병에 걸려 있으면 에너지 상태도 일그러진다. 몸의 독소와 같은 생리학적인 원인이 에너지 흐름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흐름의 변화가 생리학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 둘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분명히 구분짓기는 어렵다. 침술, 경락, 마사지, 그리고 그 밖에 유사한 치료법을 쓰면 에너지 순환을 정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순환의 교란으로 생겼던 질병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다 줄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정상을 유지하게 하려면 육체뿐만 아니라 미묘한 신체, 은비학에서 말하는 에테르체, 아스트럴체 등의 정묘한 물질 차원의 몸도 돌보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력은 신체 근육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긴장된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고 인체 에너지 장의 발산을 방해한다.
내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체 분위기를 싹 바꿔놓을 수도 있다. 그런 때는 공기 중에 긴장의 에너지가 감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도 뭔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지한다. 긴장은 전체 에너지 장의 불균형을 일으킴으로써 균형력, 즉 균형 잡는 힘을 발생시킨다. 에너지를 평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감소시키는 방법이나 발생된 포텐셜을 반대 극성의 에너지로 상쇄시키는 방법을 통해 균형을 복구시킬 수 있다. 예컨대 위의 경우 친구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그를 농담으로 놀려주는 등으로 말이다. 사람의 기분과 생활의 활기는 생명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침울한 상태, 스트레스, 공황 상태, 피로, 권태 등은 모두 에너지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신호다. 생활의 활기를 유지하는 데는 생리적인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면서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잘 먹어서 튼튼하고 피로를 모르는 사람도 침울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사람의 실질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 에너지다. 당신이 만일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 에너지가 부족함을 뜻한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습관적인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떠맡는 것은 어렵다.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일의 배후에는 의도가 있다. 자유 에너지가 없으면 의도도 있을 수 없다. 생리적 에너지는 엄밀히 말해서 행위를 하는 데에 쓰인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은 의도의 형성에 쓰이는 에너지로서 의도 에너지다. 바로 이 의도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가지기로 그리고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이완. 침울한 상태나 긴장된 상태는 중앙의 에너지 흐름을 막히게 만든다. 중앙 통로는 수축되고 자유 에너지의 순환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춘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도가 그 에너지원을 잃게 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의도가 막혀 있으면 사람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스트레스는 또한 에너지 통로에 그와 반대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통로를 갑작스럽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된다. 그런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대다수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의 재능과 잠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겪는다. 그 상황은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미약한 것에서부터 오랫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력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근육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이미 습관이 되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예컨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얼굴 근육들은 잔뜩 긴장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금방 이완된다. 몇 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얼굴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얼굴은 다시 굳어져 당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면이 된다. 이완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고정관념이다. 사실 이완하는 동안 당신은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 긴장의 원인은 정신의 긴장이다. 우울, 불안, 초조, 두려움 등의 마음 상태는 경련성 근육 긴장을 일으킨다. 의식적으로 근육의 힘을 빼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해소 효과는 있다. 하지만 심리적인 긴장이 다시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심리적 긴장을 제거하려면 중요성을 던져버려야 하며 그것이 필요한 일의 전부다. 당신은 단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지나친 중요성 때문에 긴장해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중요성의 소산이다. 당신은 단숨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저 중요성만 버리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무익할 뿐더러 해롭다. 당신은 결코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요성의 짐을 진 채로는 제대로 운신할 수도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펜듈럼이 당신의 중요성을 갈고리로 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각각의 상황에서 중요성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중요성을 버리면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나친 중요성은 언제나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어떤 복잡한 상황도 중요성을 상기해내고 의식적으로 그 수위를 낮추기만 하면 해결된다. 단 한 가지 어려운 일은 그것을 제때에 기억해내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의식은 잠에 빠져서 트랜서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한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잠에서 깨어나서 중요성을 던져버려야만 한다.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습관화하면 제때에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불편한 기분을 감지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왜 그럴까? 어느 대목에서 중요성이 높아져 있을까?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그 중요성을 버리라. 오직 순수한 의도의 경계 안에서만 행동하라. 오로지 그때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얻으려면 툭하면 긴장하는 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언제든지 될 수 있는 한 이완 상태에 머무는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완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냉담함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 세상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상태, 즉 균형이다. 균형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나는 나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다. 세상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나는 초라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다. 세상은 초라하지도 대단하지도 않다. 등등. 중요성의 부재 혹은 적어도 낮은 중요성은 이완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중요성이 높으면 아무리 이완해봤자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일 높은 곳을 겁낸다면 높은 지붕 끝에서는 긴장을 이완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중요성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완하려고 애를 쓰느라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완하려고 애쓸 때 당신은 문제의 상황을 통제하는 데뿐만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놓아주고 차라리 실컷 걱정이나 하라. 트랜서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 구두로 하는 자기 암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근육은 말로써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의 많은 근육들은 의식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그저 근육에 주의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 평상시 우리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기 전에는 근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의 눈으로 몸 전체를 스캔하듯이 쭉 훑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근육에서 긴장을 풀어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의도에 복종하기를 잊어버린 근육군이 있는데 그것은 활동이 적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자면 등의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는 몰라도 규칙적인 운동, 특히 등 근육을 위한 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체 과정을 요약해보자면 이렇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내면의 눈으로 몸 전체를 쭉 훑어가면서 긴장을 푼다. 몸을 하나의 전체로 느끼며 몸 전체의 표면에 주의를 돌린다. 피부를 경계로 내부로부터 갑자기 빠르게 데워지고 있는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다고 상상하라. 몸의 표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라. 피부가 따뜻해진다고 상상하거나 개미가 기어다닌다고 상상하거나 혹은 피부를 따라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라. 어느 것이든 좋을 대로 상상하라. 중요한 것은 피부가 존재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가 마치 비눗방울 표면에 아른거리는 무지개 색깔처럼 몸 표면 전체를 따라 아른거리며 반짝이는 것을 느끼라. 이 순간 당신은 이 우주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전체 우주와 균형을 이룬다. 어떤 특별한 느낌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느낌이 있다. 전혀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여유롭게 하되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에너지를 띤 몸 표면의 총체적인 감각은 주변 세계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이완된 느낌이다. 몇 번 연습해보면 이것을 수초 만에 할 수 있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완 상태에 드는 일이 마치 팔짱을 끼는 것처럼 쉬워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뱀파이어. 우리는 모두 에너지의 대양 속을 헤엄치고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 에너지가 인간에게 따로 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통로를 의도적으로 넓혀야 한다. 그리고 그 통로로 이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한다. 예컨대 당신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물을 마신다. 그러나 그처럼 분명한 느낌으로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 흘러들게 하지는 못한다. 원리상 사람은 온 우주로부터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원시 단계에 있다. 그보다는 이미 동화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사람의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동화하기가 더 쉽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으려면 그 주파수로 동조하기만 하면 된다. 라디오 수신기의 회로가 모든 전파를 다 잡지 않고 동조된 주파수만 포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이 이미 동화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뱀파이어는 그 방사 에너지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뱀파이어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먹이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 방법은 겉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뱀파이어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질문들을 던지며 당신에게 접근해서 간사하게 환심을 사면서 주제넘게 참견하듯 당신의 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당신을 만지려 하고 팔을 붙잡으려 한다. 그는 잡담을 계속 늘어놓으며 당신을 괴롭힌다. 그는 먹이, 즉 희생자의 성격과 기질에 비위를 맞출 줄 안다. 기본적으로 그는 희생자의 영혼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프레일레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여기서 프레일레란 영혼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개 변수 또는 주파수 특성을 말하며 저자가 만들어낸 단어로 그 자체로
특별한 뜻은 없다. 이런 사람은 간사한 타입의 뱀파이어다. 이런 사람은 대개 사람의 심리를 잘 간파하고 사교적이긴 하지만 매력적이진 않다. 오히려 그는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도 그것을 즉시 느낀다. 그도 자신이 성가신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조종자는 또 다른 타입의 뱀파이어다. 아시다시피 조종자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논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이런 뱀파이어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복종하는 잠재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있다. 마찬가지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를 심판해주고 그 다음 즉시 자비심을 베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약해서 다른 누군가의 판단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뱀파이어와 그의 희생자는 서로를 찾는다. 그리고 각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조종자가 희생자의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그 배후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하다. 그 사람이 걱정할 만한 문제를 지나치듯이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즉시 자신의 에너지를 갖다 바칠 것이다. 세 번째 타입의 에너지 뱀파이어는 선동가로서 가장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다. 이런 사람은 별 생각도 없이 곧바로 공격을 감행하여 먹잇감이 균형을 잃게 만들려고 한다. 선동가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는 당신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여기에는 눈에 띄지 않게 괴롭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야만스러운 강탈에 이르기까지 온갖 가능한 방법들이 총망라된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가 참을성을 잃고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반응은 아마 이럴 것이다. 무례한 언동으로 되갚기, 짜증내기, 분개하기, 두려워하기, 적개심 품기. 뭐든 상관없이 다 좋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뱀파이어가 된다.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이용하려 들게 되는 것이다. 그는 살아가다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에너지가 밀려오게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다시 경험해 보려고 애쓰게 된다. 뱀파이어의 희생자는 교령회가 끝나면 녹초가 된 기분을 느낀다. 만약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당신이 침울해지고 허탈해지거나 허약해지고 떨리는 느낌을 느낀다면 당신은 뱀파이어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자유 에너지의 대부분을 빼앗아 먹는 것은 펜듈럼이다. 펜듈럼이 어떻게 에너지를 포획하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펜듈럼은 중요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는 뱀파이어와는 달리 펜듈럼은 희생자가 그 펜듈럼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동안은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계속 뽑아낼 수 있다. 이 방사 에너지의 강도는 중요성에 비례한다.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들면 당신의 생명력이 약화된다. 주위의 사람들과 동물들도 에너지 차원에서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각성도와 자신감도 떨어진다. 그럴 때 거리를 걸어가면 개가 유독 당신을 향해 지저댈 것이다. 집시들이 당신을 찝적대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돈을 갈취할지도 모른다. 에너지 뱀파이어라면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실컷 빨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골치 아픈 상황에 쉽게 빠져든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된 에너지 뱀파이어를 찾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걱정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생체 에너지 장을 열어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꼴이 된다.
원하지 않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적 각성도를 길러 중요성의 수위를 감시하면서 자신의 에너지 보호막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각성된 의식은 누군가가 당신을 게임이나 함정에 몰아넣으려 하는 순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해준다. 중요성의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 당신의 주파수에 동조해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책감을 건드리는 신호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텅 비어 있으면 펜듈럼이 갈고리를 걸 데가 없다. 조종자는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실패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건전하고 튼튼한 에너지 보호막은 어떠한 침입에도 안전하게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보호막.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때처럼 몸의 전체 표면의 느낌을 잡으라. 그렇게 하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끼라. 애쓰지 않고 그저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즉시 된다. 연습을 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는 당신의 몸 가운데서부터 느린 물결처럼 펼쳐져 표면으로 확장되어 나온 다음 구체 모양을 형성한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구체를 상상하라. 이것이 당신의 에너지 보호막이다. 그것을 정말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그저 상상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이 보호막을 조절하는 첫 발을 디딘 것이다. 결국은 당신도 이 보호막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호막을 보고 그 보호막의 모든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 이미 초감각적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이 사용되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당신은 그 능력을 오랜 훈련을 통해서 혹은 눈 깜짝할 새에 개발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의도에 달린 문제다. 물론 그런 의도를 얻기란 쉽지 않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에너지 보호막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약한 보호막으로는 강력한 침입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 특별한 연습을 규칙적으로 하면 생명력을 건강한 상태로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 이 연습은 하기가 아주 쉽고 몇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편안하게 근육을 긴장시키지 말고 똑바로 선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상상한다. 땅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회음을 통해 몸으로 들어와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온다. 척추와 나란히 달리는 에너지 통로에 대해서는 위의 소 제목 생명력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할 것. 그 에너지는 머리 꼭대기에서 밖으로 나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상상한다. 하늘 높이 어딘가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내려온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머리 꼭대기를 통해 들어온 다음 척추를 따라 내려와 몸 밖으로 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 흐름을 육체적 감각으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을 그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감각도 발달하여 이 흐름이 지나가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그 두 흐름이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흐르는 것을 상상한다. 두 흐름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흐른다.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이것을 연습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에너지 흐름을 호흡과 연결시키기를 그치라. 그러면 상상, 의도의 힘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더욱 빨라지게 하여 그 힘이 더 강력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올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머리에서 나와서 분수처럼 머리 위에 펼쳐지는 것을 상상한다.
내려가는 흐름은 바로 발 아래에서 같은 모양으로 펼쳐진다. 방향만 서로 반대다. 두 개의 분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는 위에서,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마음속으로 그 두 개의 분수를 연결하라. 그러면 당신은 에너지 구체 속에 들어있게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의 몸 표면에 주의를 보내라. 그저 단순히 피부의 표면을 느끼라. 그리고 그 느낌을 구체로 확대시켜라. 마치 풍선을 불 때 풍선이 팽창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피부의 표면을 부풀리고 있으면 두 개의 에너지 분수로 구성된 구체는 단단히 모양을 갖춘다. 이 모두가 애씀이 없이 이루어진다. 뭔가를 느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중앙의 에너지 통로를 육체적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신체의 건강한 내부 장기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 통로의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 느낌을 느끼기를 그만둬 버린 것이다. 수시로 규칙적으로 이들 통로의 주위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머지않아 육체적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감이 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에너지에 관한 연습이다. 에너지 흐름이 닫힌 구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주위에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몸 표면의 에너지를 구체로 확대시킴으로써 보호막을 단단히 정착시킨다. 이 훈련의 유익한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 보호막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준다. 둘째, 당신은 생명력을 단련시킴으로써 에테르의 통로를 청소한다.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던 덩어리들은 씻겨나가고 에너지가 새나가게 하던 오라상의 구멍들이 닫힌다. 이 모든 일이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반사요법 전문가나 심령술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에너지 보호막도 뱀파이어나 펜듈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당신의 주파수에 동조함으로써 에너지를 다운받는다. 펜듈럼이 먹이에게 갈고리를 던지면 희생자는 균형을 잃는다. 그 순간에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깨워서 중요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고 내부 에너지가 다시 균형을 찾으면서 펜듈럼은 텅 빈 허공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펜듈럼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잃는 순간에 언제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생명력 높이기. 생명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생명력을 축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나는 에너지가 부족해, 나는 에너지가 빵빵해 라는 식의 말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생리적 에너지만을 축적할 수 있으며 그것은 칼로리, 열량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단지 알맞은 식사와 규칙적인 휴식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체 안에는 자유에너지를 모아둘 장소가 없다. 자유에너지는 온 우주로부터 몸 안으로 들어온다. 통로가 충분히 넓으면 그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통로가 좁으면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통로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다. 모든 입자가 무한한 자유에너지를 담고 있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지라. 하지만 에너지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법을, 그리고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번만 해보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주변 세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모으기만 하면 강해지고 성공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은 내부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준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아시다시피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어렵고 보람없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리고 따라서 극도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내부 의도의 힘으로써 세상과 겨루려고 덤비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개인이란 한갓 대양 속에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외부 의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으며 세상과 싸우지도 않는다. 외부 의도는 다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잡는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 백화점에서 상품을 싼값으로 흥정하거나 빼앗아 올 필요가 없다. 외부 의도가 작용하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는 어느 곳에나 넘치도록 존재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에너지의 대양 속을 헤엄치고 있다.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것은 마치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입속에 물을 가득 물고 있는 것과 같은 짓이다.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 에너지가 반대 방향의 두 흐름으로 당신의 몸속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허용하라. 수시로 이 두 흐름을 반대 방향의 두 개의 분수로 만들어서 합칠 수 있다. 당신이 할 일은 이것이 전부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이 대양 속에 한 물방울이라고 상상하라. 자신이 온 우주와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 느낌을 느끼라. 당신은 우주의 일부다. 그러니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다. 몸에다 에너지를 비축하지 말라. 그 대신 온 우주와 하나가 되라. 당신이 하나의 분리된 입자임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에너지 구체를 확장하여 주위의 공간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면 손가락 끝을 까딱이듯이 외부 의도를 약간만 움직여도 내부 의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을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한 방 먹이려는 내부 의도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즉각적인 요구는 오직 내부 의도의 힘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에너지 통로가 너무 좁지만 않다면 당신은 자유에너지를 양껏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통로가 좁아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몸속의 독소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그것이다. 몸속에 독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한다.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통로는 더욱 좁아진다. 일반적으로 짧은 순간 에너지가 고양된 다음에는 장기간의 에너지 감퇴가 뒤따른다. 그런 기간 동안은 활력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서 틀에 박힌 삶을 간신히 이끌어간다. 세월이 감에 따라 에너지 통로는 점점 더 오그라든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신체 발달이 멈추고 판에 박힌 생활 리듬에 빠져들어 기본적으로 에너지 통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할 때 에너지 통로가 단련된다. 사활이 걸린 극히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의도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통로도 자극된다. 그러나 목표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의도의 수준은 점점 내려온다. 그러다가는 저녁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소파 위에 늘어져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때가 찾아온다. 에너지 통로는 좁아져 있고 의도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삶은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짓눌러 온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여기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의도를 새로 일으켜서 억지로 정점으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이 에너지의 훈련은 에너지 통로를 위한 대단히 좋은 단련법이다. 중앙 통로와 정묘한 신체를 가능한 한 자주 느껴준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정묘한 신체를 주로 에테르체와 같은 에너지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 속에 있게 된다. 주변의 섬세한 변화에도 아주 민감해져서 흐름을 잘 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인 정보장과 연결된다. 당신은 우주의 에너지에 접속된다. 당신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퍼뜨리고 그것은 당신의 주위에 행복과 성공의 오아시스를 일구어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접점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신의 활동이 외부의도 가까이에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따라서 당신의 소망도 갈수록 더 빠르고 쉽게 성취된다. 일과 중에 수시로 마음속에서 에너지 흐름의 분수를 활성화시키고 그 힘을 북돋아주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을 떨면서 거기에 전력을 쏟지 말라. 만일 연습하는 중에 머리가 약간 무겁게 느껴진다면 올라가는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보다 힘이 더 강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려가는 흐름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고 그 힘을 조금 더 북돋아줘야 한다. 두 흐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 중심점이 몸의 가운데쯤에 위치하도록 하라. 마음으로 그 중심점으로부터 에너지 구체 전체로 에너지를 방사하라. 그렇게 하는 동안 정묘한 신체의 느낌은 상당히 강렬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에너지체의 느낌과 연결된 상승 흐름과 하강 흐름의 통합적인 감각을 얻어야 한다. 하강 흐름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의 중심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와 반대로 상승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는 몸의 윗부분에 모인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무게중심도 에너지의 중심과 마찬가지로 이동한다. 운동을 할 때도 이 에너지 흐름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스키에서 활강을 할 때처럼 두 발로 강하게 버텨야 하는 경우에는 하강 흐름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점프를 해야 할 때는 상승 흐름을 증가시키라. 무술의 달인들은 이런 에너지 흐름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달인들은 하강 흐름에 초점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 그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술의 고수들은 상승 흐름에 집중해서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높이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 운동이나 훈련을 할 때 중앙 통로에 주의를 모으라.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해선 안 된다. 부지런함으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따금씩 척추 앞쪽 부위를 마음으로 응시하라. 그리고 상승 흐름이 올라가고 하강 흐름이 내려가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라. 마음속으로 중앙의 흐름이 계속 움직이도록 유지하면 차차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느끼는 습관이 길러진다. 어떤 움직임들은 상상하는 흐름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감에 따라 당신은 모든 움직임을 흐름의 감각에 쉽게 일치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근육 강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중앙의 흐름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면 생명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근육을 긴장시켜 수축시키는 동작에서는 주의가 근육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되는 동작에서 근육이 이완될 때는 주의를 중앙의 흐름으로 옮겨야 한다. 근육을 이완하는 순간을 1, 2초간 유지하면서 에너지 흐름의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하는 훈련을 예로 들어보자. 턱걸이를 시작할 때 호흡을 멈추고 끌어올리면서 숨을 내쉰다. 끌어올리는 노력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 다음 내려오는 동안 숨을 들이쉰다. 근육은 이완되고 당신의 주의는 중앙의 흐름으로 옮겨간다. 이완하는 동안 중앙의 흐름이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라. 팔꿈치를 쭉 펴서 1, 2초간 팔로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 마치 그 흐름들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완의 순간에는 흐름의 움직임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흐름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움직일 기회를 주라.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그와 반대로 중앙의 흐름을 강제로 밀어보낼 수 있다. 팔을 쭉 뻗은 다음 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중앙의 흐름을 밀어보내야 한다. 운동을 하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에게 알맞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근육 강화 훈련에서 힘이 드는 동작에서는 숨을 멈추거나 내쉬고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에서는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이미 그 흐름이 강해지도록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제대로 잘 맞추어 집중한다면 힘주기와 이완하기가 번갈아 행해질 때마다 흐름은 더욱 강하게 자극받는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단계에서 흐름은 멈추고 스프링처럼 움츠러든다. 근육이 이완되는 단계에서는 스프링이 쭉 펼쳐지면서 흐름의 힘은 증가한다. 긴장되어 있던 다음에는 축적되고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중앙 통로를 따라 말 그대로 힘차게 밀고 나간다. 생명력이 강해지면 활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진다.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필요가 있거나 그에게 무엇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사람들의 에너지에 간섭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들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방법들은 트랜서핑의 원리에 어긋난다. 트랜서핑은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바꿔놓을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당신은 오직 선택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바깥 세상과 싸우거나 압력을 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모든 힘에 대해 같은 힘으로 응답하기 마련이다. 당신의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대접해준다. 잠재의식 차원에서 그들도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펜듈럼처럼 고의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지는 않는다. 당신에게 에너지가 풍부해서 그것이 당신의 분수에서 넘쳐 흐르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력의 물 속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나눠줌으로써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늘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빼앗겨 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베풀어주는 원천을 만나면 언제나 행복해한다. 소위
자석처럼 매력적인 인물이나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이런 에너지 원천에 속한다. 대중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어.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웅덩이에 고인 흙탕물과 맑게 솟아나는 샘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끌리는가?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약간의 잉여 에너지는 당신에게 이롭게만 작용할 것이다. 당신이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다고 가정해보자. 중요성은 옆으로 미뤄두고 당신의 중앙 통로를 각성시키라. 중앙 통로로부터 에너지가 거침없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러면 재치나 설득력조차 별로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저 당신의 분수에 스위치를 켜라. 자유에너지를 끌어와서 당신의 몸을 지나가게 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그것을 느낀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매력 뒤에 숨겨진 비밀이 그들에게는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